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분산에 대한 검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 분산도요, 모집단이 한 개인 경우와 두 개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추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면, 모집단이 한 개인 경우는 카이 제곱 분포, 카이 스퀘어 분포를 활용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모집단의 분산 B죠. 모분산의 B를 추정할 때는, 즉 두 모집단을 추정할 때는 F 분포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학통계 1에서 학습하셨던 카이제곱 분포와 F 분포, 이 두 가지 분포를 활용해서 이번 회차를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선 모분산인 경우도 모집단이 하나인 경우와 두 개인 경우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 또는 표준편차에 대한 가설 검정. 사실 분산과 표준편차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표준편차의 제곱을 하면 그것이 분산이 될 테니까요. 자, 어떻게 보면 평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분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과목에서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 산업공학은 곧 무엇과의 싸움이냐? 불확실성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영과학 2도 배우시는 거고, 큐잉이죠. 또는 우리가 통계 2, 이런 확률 통계를 배우는 이유는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정 내의 3포나 이런 분산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공학적으로 본다면 어떤 방법이나 공정 간의 잠시만요. 공정 간의 재현성 또는 변동성을 시험할 때 우리가 이런 분산을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어떤 분산이 등분산성, 이퀄리티를 보는 거예요. 분산이 같다라는 가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을 따르는지 혹은 위배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우리 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두 모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했을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등분산일 때와 이분산으로 구분을 합니다. 또는 이분산. 달을 이자 쓰는 겁니다. 분산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를 검정하는데, 그때 뭐예요? 요 뮤1, 뮤2 요거에 대한 검정 시에도 말이죠. 먼저 선행되는 것이 무엇이냐? 분산이 같은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 또는 분산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검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분산에 대한 검정뿐 아니라 두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검정을 할 때도 분산에 대한 검정은 활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개념을 아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귀무가설은 어떤 모분산의 특정 값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보통 요 제로, 특정 통계값 또는 추정값이 됩니다. 하나의 값이죠. 네. 반면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은 확률 변수, 랜덤 베어리블이고, 뭐 통계량 또는 추정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정값, 통계값은 이것을 갖는 하나의 값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은 카이 제곱 통계량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무슨 말씀이냐? 시그마 제곱분의 n-s 제곱이 이게 뭘 따른다? 카이 스퀘어를 따른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나 비율처럼 그냥 평균 자체가 정규분포나 T분포를 따라주면 좋겠습니다만, 여긴 그것은 아니고요. 바로 모분산과 표분분산의 비율에다가 뭘 곱한 거? 자유도를 곱한 거. 바로 이것이 카이 스퀘어 분포를 따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정규성 가정도 중요한데요. 로버스트 절차, 정규성에 좀 덜 민감한 절차를 우리가 로버스트 절차라고 하겠고요. 카이 스퀘어 검정 자체가 바로 이 정규성에 크게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모집단의 정규 분포로부터 추출했다, 이런 것들을 가정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없다면 우리가 이 카이 제곱 검정을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자동차용 축전지 제조업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가 제조하는 축전지의 수명이 표준 편차가 0.9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그 가정 때문에 우리는 시그마 제곱분 n-s 제곱이 카이 스퀘어를 따른다는 것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집단의 정규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때 n개 축전지 10개, n이 10이죠. 임의를 추출해서 수명을 추정했더니 자, 우리가 생각하는 모 표준 편차가 0.9라고 했었는데 표본의 표준 편차는 1.2가 나온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이때 시그마가 0.9보다 할 수 있는지 이게 뭐가 돼야 될까요? 대립가설이 돼야 되겠죠? 기존 0.9가 무엇일까요? 귀무가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을 검정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고 그때의 유의 수준은 0.05로 검정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표준 편차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분산이 카이 스퀘어를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모표준 편차의 문제로 제가 출제했지만 분산으로 바꾸어서 풀어보겠습니다. 모분산이 0.81이다. 그리고 모분산이 0.81보다 크다. 대립가설로 가져가겠고요. 알파가 0.05일 때입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0.05 요거 뭐예요? 자유도죠. 여러분 카이 스퀘어 분포에서는 자유도가 매우 중요한데 샘플수 마이너스 1의 값을 갖게 됩니다. 즉 자유도가 9고 알파가 0.05인 값을 찾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우리 카이 제곱 분포표는 우리 교재 583쪽과 584쪽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분포표는요, 바로 이렇게 플러스 무한대에서 안쪽으로 올 요 확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재 저랑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문제 기억하실 것은 알파가 0.05고 자유도가 9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부록 A.5가 되겠습니다. 584쪽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거 잘 보이실까요? 자, 이렇게 제가 파란색으로 표기를 했는데요. 파란색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자유도가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0.05 자, 파란색으로 표기된 것을 가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 값이 과연 얼마냐? 16.919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16.919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저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요 알파 요쪽 면적이 5%란 거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 갖고 제가 다시 한번 본다면 요 그림 잠깐 요 면적이 0.05가 되는 이 값 자체가 자유도 9일 때 0.05가 되는 이 값이 얼마야? 16.919가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값보다 큰 우측에 있다면 우리는 값을 기각을 할 수 있다. 즉 어느 부위 이쪽이나 이쪽에 놓여진다면 이쪽이 리젝이 되겠다는 것이고요. 만일 그 좌측에 놓여진다면 말이죠. 이쪽이 놓여진다면 요거는 난 리젝이다 라는 겁니다. 귀무가설을 기약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표본의 분산은 표본의 표준 편차가 1.2였으니까 그것의 제곱인 1.44가 되겠고요. 샘플 n은 9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유도는 그냥 n-1라고 외워두세요. 9 곱하기 요게 s제곱이죠. 표본 분산이고 요게 모분산입니다. 모분산인 경우 여기 항상 뭐가 온다? 귀무가설 참일 때.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귀무가설 참일 때의 분산이 0.81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표본 분산이 1.44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값을 찾아보니 16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16.919가 나오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왔어요? 16이 나왔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좌측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16 이렇게 non reject HO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non reject HO가 되니까 이건 기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p-value를 한번 구해볼 필요는 있겠죠. p-value를 구해보니 요 부분 컴퓨터를 연산해서 요 제가 빗금친 부분의 면적을 구해보면 요 p-value가 약 0.07 7%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우리가 만일 알파를 0.1로 가설 검정을 했다면 그때는 기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에선 유의하지 않지만 증거가 약간 있다.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가 0.05에서는 non reject HO예요. 지워보겠습니다. 반면 알파가 0.1에서는 reject HO죠. 그러니까 그것은 분산이 더 0.81보다 크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 p-value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 집단이 한 개인 경우에 카이-스퀘어 분포를 써서 가설 검정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기계적이죠. 뭐에 나와요? 모집단 한 개 나왔으면 두 모집단의 분산 비교가 나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평균 같은 경우에는 평균의 차이를 검정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이게 0이냐? 뭐 0보다 크냐?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념은 같습니다만 분사 좀 달라요. 분사는 두 분산의 비율이 1이냐? 분산의 비율이 1보다 크냐? 사실 요 얘기를 달리 쓰자면 시그마2가 시그마1보다 크냐, 작냐, 다르냐의 다른 표현이겠죠. 같은 표현이겠죠. 그쵸? 그래서 분산의 비를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달리 본다면 분산, 모분산 1과 모분산 2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모분산이 한 개인 경우의 검정 통계량도 시그마 제곱분의 n-s 제곱, 즉 시그마나 s 제곱 갖고 그냥 바로 어떤 분포를 따른다가 아니라 모분산과 모분산분의 표본 분산 곱하기 자유도가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랐다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집단, 각 집단의 분산 비예요. 모분산 대 표본 분산 비.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 집단 1, 집단 2. 이렇게 되겠어요. 이것이 모분산과 표분산의 분의 또 다른 집단이 모분산과 표분산이 무엇에 따른다? F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분자의 자유도가 먼저 오고요. 분모의 자유도가 뒤로 갑니다. 여러분들 F분포는 자유도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갖게 돼요. 자유도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갖게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또 분포표 잘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가끔 혼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모집단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고 귀무가설의 사실이라고 하면, 자, 귀무가설의 사실이란 건 뭐예요? 바로 시그마1과 시그마2가 같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F분포가 말이에요. 시그마2분의 S2. 얘가 같으니까 사라지겠죠. 남는 것이 S2제곱분의 S1제곱. 즉 뭐예요? 표본 분산 B가 된다는 것이고, 그때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설 검정은 귀무가설이 참일 때인데 시그마1과 시그마2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번분수 계산에서 사라지고 나면 표본 분산의 비율이 곧 F분포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왜? 귀무가설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 대립가설은 등호가 아닌 부등호 또는 이제 같지 않다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작으면 작고 크면 크고
아니면 2분의 알파씩 나누어서 작고 크고 양측 검정이 되겠다는 것은 평균 검정과 동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시험을 내보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 두 모집단의 분산비 검정이 됩니다. 그럼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특히 자유도가 분모자유도, 분자자유도, 분모자유도 나오면서 혼돈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것만 조금 유의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0.6 앞에 예제가 있었는데요. 자, 예제의 두 재료의 마모량 차이에 대한 검정에서 두 모분산을 같다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10.6 예제 본다면요.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그때 모분산이 동일하다 가정했고 알파 0.1로 검정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35번 슬라이드. 네. 자, 요게 그 예제였는데요. 보시면 두 강제의 마모량을 비교했다. 강제 1과 강제 2에 대해서 N1이 12, 10 이렇게 나타났고요. 평균이 8호, 표준 편차가 4, 강제 2는 81, 5가 이렇게 나왔네요. 평균은 이주셔도 되고요. 하나는 표준 편차가 4, 하나는 5, 12, 10 이렇게 됐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2, 10이었고 그러니까 12, 10은 자유도 때문에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죠. 자, 그때 보자. 자, 귀무가설이 같고 대립가설은 다르다고요. 이번에 유의 수준 알파가 10% 0.1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N1이 12였고요. N2가 10이었습니다.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S2 제곱분의 S1 제곱이 바로 F분포를 F 값이라고 둘 수 있겠고, 이게 F분포를 따르죠? 그때 0.1이고요. 그리고 얼마? 자유도 11과 9. 분자, 분모 하나씩 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양측 검정이죠? 이퀄이 아니니까. 그죠? 그럼 여기가 하나가 0.05가 되겠고요. 그죠? 또 하나 값은 0.95, 11,9. 요 값을 가져가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9 알파가 0.05일 때 값을 읽어본다면 3.11이고요. 근데 우리가 요 1-알파 0.95일 때까지는 분포표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분포표 컴퓨터로 구한다면야 괜찮겠습니다만 어렵죠. 우리 교재가 585페이지부터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585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게 바로 이제 585페이지부터 이게 F 분포표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알파가 0.05인 경우 있고요. 행은 분자의 자유도, 열은 분모의 자유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자, 분모 자유도의 표로 나타나 있고요. 그쵸? 이 부분 잘 이해 안 되신 학생은 공학통계 1의 교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둔다면 우리 교재는 말이죠. 불행히도 알파가 0.01과 0.05 밖에 없어요. 요 두 케이스 밖에 없습니다. 0.05는 분자 자유도 11, 분모 자유도 9 가서 읽으면 돼요. 근데 불행히도 우리 자유도는 10, 12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요. 11은 없는데 대략 보면 3.11 정도로 나타나 있고 0.95인 값은 어떻게 한다? 역수를 취하면 되는데 1-알파에서 0.95 대신 0.05 오고 분모 분자 자유도를 바꾸면서 역수를 취하면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읽어보면 0.34라는 거예요. 그래서 F분포가 이렇게 있으면 3.11보다 크거나 또는 0.34보다 작으면 바로 이 영역은 기각력이 된다. 리젝 HO가 되겠고 그 가운데 값은 난 리젝 HO가 되겠다는 얘기죠.
이 영역은 non-reject HO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표본 분산 B가 25분의 16이었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제가 아까 안 써놨네요. 하나가 표준 편차가 5였고 하나가 4였죠? 그래서 25분의 16해서 0.64예요. 0.64가 어디에 놓여지나 봤더니요. 어디 놓여질까요? 바로 0.64는 여기에 놓여지겠네요. 따라서 어디에 non-reject HO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억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모분산은 동일한 건 입증한 건 아니지만 다르다고 할 수 없다예요. 두 모분산이 다르다는 증거가 없다. 다르다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모분산의 검정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모집단이 한 개인 경우와 모집단이 두 개인 경우 다뤄봤고요. 한 개인 경우는 카이스퀘어 분포, 카이스퀘어 검정을 활용하고 두 개인 경우는 F 검정을 이용해서 연산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가설 검정 이제 마지막 단원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포에 대한 적합도나 두 변수가 있을 때 변수에 관한 독립성, 그리고 어떤 분포의 동질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검정을 하는데, 이 검정이 적합도, 독립성, 동질성 말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만 거의 유사하게 카이스퀘어 검정을 활용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정 다음 시간에는 그 적합성, 독립성, 동질성 검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